밝은 민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네, 스펙을 보면요. 학교 전공 학점은 집양대 4년제 식품영양학 제과제빵 복수 전공을 했고요. 네. 학점은 3.32점이고 4.5점. 4.5점 만점에 3.3인가 봐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어학 점수는 없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보시면 영양사 면허증, 한식, 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 2급, 그리고 운전면허 2종 갖고 계시고 엑셀도 갖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을 보면은 빕스, 파리바게트, 개인 제과점, 대학 시절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병원 영양사로 8개월 예. 경력이 있습니다. 대외 활동 공모전은 없고요. 수상 경력도 없네요. 기타 사항을 보시면 대학교 졸업 후에 진로 고민을 좀 하다가 1년 공부 후에 영양사 취득 후에 요양병원 영양사로 입사 후에 또 근무하다가 활동적이고 만족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을 뒀고요. 슈퍼바이저 직무를 도전하고 싶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추가 계획은 커멀 2급 취득 후에 토익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공부할 예정이고 식품이나 카페 쪽 슈퍼바이저 직무를 지원하고 싶은데 경력이 없어서 카페 알바를 병행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분도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희망 회사는 10% 본사가 부산에 있는 곳에 지원을 하고 싶대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10%가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 커피 전문점 아닌가? 그거 아닌가? 맞아요. 은커피라고 하는 그걸 거야. 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식품영양학과 제과제빵을 복수 전공하셨고 예. 관련 자격증도 좀 많으세요. 보니까 뭐 한식, 그러니까요. 양식 일단 먹는 쪽으로는 싹 다 그냥 선정하신 네, 건데 그러니까요. 우선 물론 만드는 쪽으로 전반적인 스펙 점검부터 해봐야 될 텐데 윤쌤부터 그러니까 영양사 면허증이 있으신 건 굉장히 안정된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맞아요. 딴 거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왜 슈퍼바이저 직무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뇌피셜인데 경력을 보면은 뭐 빕스라든지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쪽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간 슈퍼바이저 분들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어 보이나? 네,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슈퍼바이저는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거죠. 컨트롤하는 거니까. 뭔가 네. 전체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자기는 컨트롤 당하는 입장이고 네. 심지어 점주분도 나와서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슈퍼바이저가 멋있어 보였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인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슈퍼바이저 직무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게 활동적인 것은 맞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럼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뭐 영업 관련 지침 다 설명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품질 관리, 마케팅 이런 본인이 그걸 것들이 다 꿰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걸 만들 줄 알아 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자격증을 어떤 걸 취득해야 될지라고 했는데 슈퍼바이저 직무에서 제일 어울리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예요.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운전면허 있으시네. 네, 운전면허는 있으셔. 예. 있으신데 굳이 저는 그냥 결론부터 내놓고 하자면은 굳이 저는 슈퍼바이저 직무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앞에 생각을 게 너무 합니다. 괜찮으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슈퍼바이저는 굳이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바 시절 때 어떤 그 슈퍼바이저에 대한 어떤 환상, 예. 간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동경일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분 슈퍼바이저 하다가 제과제빵 이쪽으로 파리바게트 이런 데 하시면은 본인이 저기 마음에 안 들어가고 다 갑자기 빵까지 다 만드시면 본인이 다 해버리는 거니까 너무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윤정혁 쌤은 슈퍼바이저는 좀 지향 쪽으로 네. 얘기하셨고 조은희 쌤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이게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서비스 직군을 오래 했던 분들, 그러니까 빕스나 뭐 아니면 뭐 제빵, 뭐 파리바게트 뭐 이런 네. 곳에서 네. 한 뭐 3, 4년 정도 일을 했던 친구들이 보통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직군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
이분은 보니까 그런 아르바이트를 길게 해보시지 않으셔서 그냥 고객 응대 정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 식품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윤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되게 많습니다. 매출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객 응대. 그렇죠. 그래서 칼퇴가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바생이 사고 치면 알바생이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 자체 청결 상태부터 시작해서 하이진 관련된 것들, 뭐 그리고 유통 기한 체크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다른 결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서비스 직군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회계, 뭐 매출 관리 이런 거 다 하셔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좀 다른 직무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해 오셨던 활동들을 봤을 때는 그냥 식품 영양학 전공하시고 관련해서 이제 식품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성실하시기는 하시지만 뭔가 이렇게 치열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서 아마도 그런 적성이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윤쌤께서는 슈퍼바이저를 굳이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금 가지고 계신 역량들을 활용한 다른 직업들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네. 얘기 나온 김에 슈퍼바이저 외에,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둘 다 좀 지양해라. 예. 그리고 나 저는 궁금한 게 갖고 계신 이 영양사 면허증이란 게 본인이 지금 요양병원에서 그걸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알바 해볼 때 영양사분 밑에서 이런 그 급식소 같은 데서 알바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게 환경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 요양사를 하느냐. 근데 네. 요양병원인 것도 다른 또 활동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 되게 영양사 면허증 이거 되게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워요. 저 되게 약간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양병원에서 하고 계셔서 되게 정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저그 말하고 싶었어요. 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요양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 식단을 화려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그죠. 대상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단조롭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민 그 체육진흥공단 네. 그런 쪽은 정말 저도 그 회사 구내식당을 가면서 이 정도로 맛있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또 다르구나.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송파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저는 사기업만 그래도 그게 아니군요. 네, 그럼요. 공기업들도 거의 있고. 태능 선수촌급으로 나옵니다. 진짜요? 실제로.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영양사 쪽으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네. 오히려 이제 뭐 공기업에서도 영양사 쪽을 많이 좀 채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쪽에서도 좀 채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전직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진짜 제가 좀 잘 맥을 짚은 것 같긴 한데 예. 아까워요. 그리고 은희 쌤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그 영양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직 상담을 제가 되게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단조로운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배식하고 이럴 때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여사님들이 되게 막 해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살벌한 기싸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약간 쭈구리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사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웰스토리나 뭐 네. 등등등 그린푸드랑 있는데 실제로 연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양사라는 직무에 있어서 좀 단조롭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많으셔서 네. 왜 이거를 안 하고 이렇게 다른 걸 하려고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그냥 영양사가 아닌 조금 더 다채롭고 내가 좀 소통 능력도 발휘하고 좀 더 의욕적이고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슈퍼바이저보다는 오히려 윤쌤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금 안정적이고 워라밸도 좀 있는 그런 공기업에 그 영양사로 취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식품 업계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는 뭐 어디가 제일제당, 있을까요? 네. 제일제당 뭐 푸드세일즈나 아니면 뭐 상품 기획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아예 우대사항에 식품 영양학과를 전공하고 관련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식품 쪽 관련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이분은 실제로 경력도 있고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제일제당, 농심, 뭐 풍무원, 풀무원, 뭐 동원 이런 식품 기업들 또 관련해서 기업들로? 네 아예 해서 뭐 영양가라던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영양사 자격도 있으신데다가 지금 보면 제빵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보셨고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업무도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고 분명히 그럼 엑셀도 잘하실 거란 말이죠. 영양사를 해보셨으니까. 여기 엑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IT 그렇죠. 엑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딱 생각났던 기업 중 하나인데 예. 한식진흥원이라고 있어요. 한식진흥원. 네, 한식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공기업인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한국 그 식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빔밥 이런 거를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세계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식품 영양학과를 전공하거나 영양사로 근무를 했던 친구들도 되게 우대를 하는 편이어서 여기 들어가시면 본인이 원하는 조금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일들을 해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학 정도만 갖추시면 이쪽도 저는 둘 다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식품 영양학이랑 제과 제빵을 전공을 했지만 고민을 남긴 걸 보면은 좀 영양사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럴 때는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진짜 글쎄요, 원하시는 대로 슈퍼바이저로 가시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스타벅스 파트너, 맞아요. 네. 아, 네. 스타벅스 파트너. 네. 네, 오. 스타벅스 파트너나 아니면 이제 그 맥도날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분은 어떤 이유일까요? 보통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파트너는 정규직이에요. 왜요? 네. 정규예요. 네, 그냥 오. 카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파트너에서부터 이제 매니저로 슈퍼바이저로 올라가는 이렇게 거군요. 올라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오히려 스타벅스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바리스타 이급도 있으니까 스타벅스 파트너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도 은희 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식품 쪽으로 해서 개발 부서라든지 예. 개발 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개발 부서에도 굉장히 많이 먹힐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발 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분은 우리나라 또 문화가 그렇잖아요. 사자에 대한 어떤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바이저를 하고 싶어서 파트너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이제 슈퍼바이저로 바로 하고 싶었는데 또 약간 뭔가 알바생 비슷한 그 파트너부터 치고 올라간다는 게 네. 내가 영양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좀 더 힘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잘 이겨내긴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슈퍼바이저로 딱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경력을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추천해 드린 거고 저는 너무 아까워요. 이분의 스펙 자체가. 네. 저도 너무 제과 제빵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분 뭐 이렇게 차릴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식품 개발로 가는 게 바리스타도 있고. 식품 개발로 가는 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누구예요? 저기 밝은 민트님. 예. 다시 한번 제고를 좀 해보시고 영양사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좀 잘 살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네. 슈퍼바이저를 정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임쌤 말씀처럼 스타벅스의 어떤 파트너 직군 그리고 아니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식진흥원이나 이렇게 관련 그 식품 기업 쪽으로 예. 또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사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사연 네,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좀 복잡합니다. 예. 아이디가 KKM5089님이고요. 큰님이에요, 큰님. 예. 큰님, 네. 예. 학교 전공 학점은 인서울 하위권 화학공학과고요. 3.2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오픽 IM2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없고 경력사항도 없습니다. 대외 활동은 반도체 관련 교육, 반도체 공정 실습 하고 있고요. 수상 경력은 교내 창의 설계 3번 정도 참가를 해서 수상을 했고 교환 학생 6개월을 다녀왔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를 보시면 설비 또는 공정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받고 싶은 조언은 2021년 2월에 준비를 하고 설렁설렁 준비만 하다 보니 서류 탈락만 했대요. 그리고 어느새 1년이 지났대요. 올해는 꼭 취업을 하고 싶은데 졸업 이후에 개발해야 할 혹은 더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남겨주셨고요. 오픽 점수가 AL에서 IM2로 떨어졌는데 준비를 대충 했대요. 솔직하시네요. 시사 기준은 패스인데 다시 준비해서 높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면서 예.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큰님 KKM 5089님인데 화학공학 네, 전공하신 전공을 분인데 하셨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분 저희 처음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인서울 하위권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아니 제 얘기는 본인 나온 학교를 얘기하는데 네. 뭐 판단 남이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요. 학교를 뭐가 하위권 중위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전 좀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좀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인서울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취준생 분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그레이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히 네. 이제 사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인서울 하위권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물론 좋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그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끼리 그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반적인 부분인 것 그냥 같습니다. 자기 학교 딱 쓰면 안 되나? 나 이거 보면서 학교를 딱 쓰면 안 되나? 그게 안 쓰는 그 혹시 심리는 밝혀지지 뭘- 않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심리일까요? 이게 저 이런 거 안 혼내서 이렇게 쓰면은 저는 그런데. 엄청 혼내죠. 이렇게 그렇죠. 쓰면 그 자기 학교에게 프라이드를 가져야죠. 좀 그런 생각 드는데. 저는 아닌가요? 학교는 물어보지 않는데 음. 전 여기서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설렁설렁 준비했고 그래? 대충 준비했다라. 대충. 네, 그 부분이 솔직하지긴 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핑계거든요, 사실. 핑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류를 탈락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서류를 탈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설렁설렁했어. 본격적으로 하면 잘할 수 있. 잘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착각이 될 수도 있는 합리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꼴찌의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꼴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죽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꼴찌의 마인드인 건데 이것도 예. 똑같아요. AL에서 IM2로 떨어졌다. 준비를 대충 했다. 그럼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죠.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핑계고 자기 변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뭔가 들어요. 그 솔직하고 쿨해 보일 수 있으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말을 있는 것 예. 같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래도 수상 경력도 그렇고 뭐 하신 게 꽤 있긴 해서 우리 KKM님에 대해서 우리 은희 쌤부터 스펙 점검 좀 예. 해볼까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성격이 좋으세요. 그럴까요? 네, 솔직하고 어. 솔직하게 제가 안 했어요 선생님 이러고 무던하시고요. 네. 사실 면접 가시면 되게 얘는 조직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잘하고 이런 분들이셔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뭐 활동 같은 거 하신 거 보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하면서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상도 하셨고 뭐 관련돼서 뭐 대외 활동도 하셨고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즘 이공계열의 경우도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이제 뽑는 채용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삼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는 이제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서류에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공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다라는 걸 아마 1년 동안 취업 준비하셔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전공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자격 요건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추가적인 요건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IT 쪽이니까 화공이면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쪽이 많이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죠. 신입사원들도 이런 뭐 IT 쪽도 그렇고 이런 쪽은 어떤 직무 연관성도 그렇고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력 이런 걸 또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은 화공을 안 살리고 있어요. 안 지금 살리는 거. 반도체 네, 쪽이라면. 반도체로.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이나 반도체 교육은 기계 쪽이나 기계 설비 쪽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공과 다른 부분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전공과 다른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화공 같은 경우가 사실상 취업할 때는 많은데 정작 채용은 안 되고 있는 되게 애매한 학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취업 잘 된 학과 아니에요? 화공과가? 옛날에는 화공이 옛날 얘기군요. 화공이 보통 이제 화장품 쪽으로 많이 갔었죠. 화장품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공대생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 화공과. 맞아요. 였고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렇군요. 남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화공이 애매한 게 이제
그 기사 시험 중에서 네. 화공 기사 시험이 기사 시험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어렵군요 또. 예, 아직까지 실기 시험이 또 남아 있고 그다음에 화공 쪽이 가스 기사라는 것들도 있는데 가스 기사가 또 실습이 있어서 실습이 막 무거운 걸 들고 나르고 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쪽으로 튼 것 같아요. 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네. 전공이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전공이 3.5점이고 그냥이 3.2점인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걸 또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것들도 네. 하면서 창의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화공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화공 기사를 준비하신다라거나 맞아요. 네. 그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시게 되는 건데 지금 본인의 전공을 원래 살리려면 반드시 기사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기사를 따야 된다. 예,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삼성 쪽이나 SK 하이닉스 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류 탈락을 했다라는 걸로 봐서 지금 스펙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자소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이분이 또 보시면은 입사 희망을 보시면 뭐 설비 공정 직무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공정 실습 또는 교육 받은 걸로 봤을 때는 설비보다는 공정이 좀 더 맞거든요. 공정 쪽으로. 네. 근데 기계공학 쪽이나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안 밀려야 돼요. 전공 지식에서는. 아, 그러면 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유체역학이라든지 동력학 관련된 건데 네. 화공 쪽은 이제 이쪽이 약하거든요. 역학 쪽이. 물론 연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고 근데 뭐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화학공학과를 살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고 이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직무 설정에서는 공정 쪽이 조금 더 맞다. 설비보다는. 공정 쪽이 네. 맞다. 어쨌든 화공은 좀 마음 접으신 것 같고. 네. 자, 은희 쌤, 한 네.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워낙 말씀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는 그 졸업을 하시고 난 분들도 직무 교육을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윤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역학 쪽 관련된 그런 전공 지식이나 과목이 좀 부족하다거나 한다면 실제로 직무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예. 뭐 현직자 관련된 뭐 직무 부트캠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이분이 실제로 지금 공백 기간이 1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그냥 난 취준만 한 게 아니라 관련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교육 사항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자소서 세팅도 직무에 맞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요즘에는 그 채용 뗄 때도 직무에 따라 TO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터디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예. 왜냐면 나만 정보가 좀 없을 경우에는 좀 이제 나 혼자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으니까 직무 교육이나 부트캠프 같은 걸 참여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질문에서 보면은 졸업 이후에 개발하거나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를 추가로 하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윤 윤 쌤?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자소서를 잘 써야죠. 지금 자소서를 못 쓰는 것 같아요. 계속 서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일단 자기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더 자기 많죠. 소를 잘 쓴다는 얘기는 저희가 볼 때는 뭐 어떤 글짓기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뭘 하는지 네. 그 자기 회사에서 정리가 어떤 필요하죠.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설계 쪽에 대한 지식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회사의 산업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들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자기 정리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자기 경험 정리도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뭔가를 개발하거나 뭐 그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갈 그 기업에 대한 산업군 분석, 반도체다라고 하게 된다면 네.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덜란드하고의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이라든지 네덜란드 기업과 굉장히 많은 협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덜란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두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자소서를 잘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업계에 대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전공을 살리지 않고 가고 싶어하는 업계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그거 부족한데 어떤 것부터 좀 해야 될까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먼저 찾으시면은 오히려 본인만의 갈 길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자, 은희 쌤도 좀 짚어주시면서 네. 나름의 솔루션을 조금 들려주시죠. 예. 네, 윤쌤께서 말씀해주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계열 분들이 본인 경험 정리를 잘 못하세요. 네.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되게 팩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원래 했고, 공대생들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예, 했다. 팬스럽고. 이걸 했고 저걸 했다. 결과가 어땠다. 이게 네. 끝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하이닉스 채용도 떴고 이제 네. 곧 삼성도 채용이 뜰 텐데 예. 생각보다 본인 가치관이나 어떤 역량을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거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들을 포함해서 써라. 이러면 본인이 아 나는 뭐 열정적이다 하고 내가 실험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얻으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이런 경험들이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윤쌤께서 말씀하신 이 포트폴리오는 본인 어떤 경험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본인만의 어떤 성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시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AI 역량 평가 무료 체험이 아, 있어요. 또 무료 체험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 역량 무료 체험, 뭐 AI 역량 검사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그거를 해 보시면 본인 단점, 강점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좀 낮게 나오는지 실제로 요즘 대기업들은 AI 역량 검사를 필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조금 더 어필을 해야 자소서를 좀 잘 쓸 수 있을까? 요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